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2016년도 우리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 일단 오늘 그 문제풀이 내용은 우리 엔트미디어 출판사 그 전기산업기사의 전기기기 2016년 1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35페이지인 것 같고요. 문제 41번부터 제 1회 문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교류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도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일단 답으로만 본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류작용은 직류기와 같이 간단히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정류를 하기 위한 조건은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류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류장치가 필요할 거니까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것이고 나머지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런 문제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으로 체크해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보시게 되면 역류를 갖다 80% 줬고요. 전부와 운전 중인 삼상을 줬네요. 100kVA, 3200V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무효분이 몇 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저압측의 무효분이라고 했으니까 변압기는 1차와 2차가 있을 거니까 저압측은 몇 차 측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측이 될 거고요. 그럼 2차 측의 전류는 전격값이니까 기본식으로는 로토산 모의분의 P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무효분이라는 것은 무효율, 사인 세타까지 적용을 해야만 무효분의 전류값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공식이 될 것인데 만약에 유효분을 물어봤다 그러면 사인 자리에다가 코사인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인, 코사인이 없는 그냥 정격 상태의 전류다 그러면 피상전류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어넣어 볼 건데 로토산 V 전압은 몇 차 측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류가 2차 측이니까 전압도 2차 측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측의 전압은 아까 3200V라고 했으니까 200V가 2차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0을 넣어주시고 용량 P값은 100kV짜리로 했으니까 10의 3승 기본 단위를 잡아주셔야 될 거니까 10의 3승을 해준 상태에서 역률이 80%니까 사인 센터는 얼마라는 거야?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오는데 173.2A가 나온대요. 즉 173.2A라는 값은 많이 본 숫자가 될 것인데 100루트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위치하고 있느냐?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를 하는 경우에 최대 토크를 물어봤네요. 2차 저항을 변화시켜서 그때에 슬립이 이제 변할 것이고 최대 토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최대 토크 시의 슬립의 조건을 보게 되면 최대 토크 시 슬립의 크기 조건은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비례추연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2차 저항에 비례해서 슬립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기출문제 많이 풀어드렸으니까 항상 일정하다. 결론은 불변이다. 또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 문제는 상당히 예전부터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당수 많이 출제가 된 문제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 거죠.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 2배가 증가하면 슬립이 몇 배가 됩니까? 그때 이제 슬립은 비례추에 의해서 2배만큼 똑같이 증가가 될 거고요. 그때 최대 토크는 2배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문제에 있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 슬립은 몇 배냐? 2배. 최대 토크는 몇 배입니까? 항상 일정하다, 불변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인데 참고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43번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계 속도제어법 중에 뭐가 있냐면 2차 저항법이 있으니까 그 2차 저항법에 의해서 비례수 원리에 의해서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계 속도제어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을 따져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요 정도만 보고 가시면 문제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44번 문제는 분권전동계 계좌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는데 회전수 공식이 있었죠. 회전수 공식. 직육의 회전수 공식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기계적인 상수 K 곱하기 파이분의 2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60을 곱하면 단위가 RPM으로 나올 거고요. 분당 회전수. 그 다음에 이 파이 값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IF라고 쓸 수 있겠죠. 계좌 전류가 자속 파이니까요. 이때 계좌 전류는 옴의 법칙으로부터 RF분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인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계좌 저항이 증가됐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감소가 될 거고요. 전류가 감소하니까 자속 파이도 감소가 되겠네. 그럼 회전수와 자속은 반비례 관계니까 회전수는 증가한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에 있냐면 속도, 회전수가 증가한다. 4번이 될 것인데요. 사실 요 문제는 제가 한 문제를 풀어드린 건 아니고 세 문제를 다 해결을 해드린 거예요. 기출문제에는. 그래서 무조건 답이 회전수는 증가가 답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지금 4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죠.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자속이 감소해도 회전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지금 얘기했던 44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답은 통일이 되고 있죠. 무조건 증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번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삼상유도전동기로서 작용하기 위한 슬립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유도기에서 슬립의 범위가 있죠. 슬립의 범위를 우리 기출문제 문제 형태에서 본다 그러면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거예요. 4가지. 이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누구냐면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의 슬립의 범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동기, 역상기. 제동기, 역상기라는 거는 회전 방향을 반대로 회전시켰을 때의 슬립의 범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는 사실 유도기의 내용은 아니고 우리 그 삼상 서버모터 교류 정류자 전동기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삼상 서버모터에 의한 서버모터 전동기를 주고 슬립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에는 일단 슬립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로 들어가고요. 발전기에서는 슬립이 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즉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회전방이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지가 스스로 회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자의 속도 값이 클 수밖에 없다. 자기의 속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고 제동기, 역상기는 역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즉 슬립 공식의 첫 번째 NS분의 NS-N에서 회전자의 속도가 반대로 되니까 위상이 반대,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2개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합쳐지는 상황이니까 1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보다는 작은 범위입니다. 이유는 뭐냐, 얘가 만약에 자기의 속도가 1이라고 놓으면 자계에 의해서 원판이 돈다고 했으니까 R하고의 원판 실험에 의해서 회전자의 속도는 1보다 당연히
작은 범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얼마라고 놓은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0.x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1.x, 즉 1과 2 범위 사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동기 입장은 마이너스 n이니까 ns-n이니까 1 0. 얼마면 당연히 이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발전기 입장이다 그러면 회전자의 속도가 단독 운전이 가능하니까 얘가 혼자 스스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얘 부호는 플러스가 아니라 원래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삼성 서브모터는 이제 딱 답으로 하나 기억하면 되는데 0.2보다 크고 0.8보다 작다. 요 범위에 들어가니까 요 네 가지를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에서 전동기 슬립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되겠네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끝나고요.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스태핑 모터의 장점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서브 모터나 스태핑 모터가 잘 출제가 돼요. 가끔씩 잘이라고 보다는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오면 2번 정도. 그래서 요거는 특성을 다 외우려면 특징, 장단점을 외우려면 너무나도 많으니까 문제상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텝 모터의 장점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사실은 장점이 아닌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단점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상식적으로.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읽어보면 좀 장점인 느낌이 많이 들죠. 억지라고요? 아닙니다. 예, 읽어보시면 장점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가감속이 용이하며 정력점이 변속이 쉽다. 예, 읽어보면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를 알 수 있잖아. 예, 3번 피드백 루프가 필요 없이 오픈 루프로 손쉽게 속도 및 위치 제어를 할 수 있다. 좋은 얘기죠. 예, 4번 디지털 신호를 직접 제어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다른 디지털 기기와 인터페이스가 쉽다. 예, 장점입니다. 근데 2번을 보면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있고 누적된다.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잖아.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아닌 거는 2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장점을 보게 되면 위치 제어를 할 때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런 문제들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47번 문제는 변압기, 열화 방지 방법 중 틀린 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의 열화 방지라고 해서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컨서베이터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열화 방지예요.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컨서베이터.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전력공학에서 열화 방지죠, 열화 방지. 그럼 왜 컨서베이터를 설치해서 열화 방지를 해야 됩니까? 변압기는 뜨끈뜨끈한 상태고요. 예, 밤이 되면 이제 찬 공기가 만나면서 온도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 온도차로 인해서 수분이 발생되는데 그 수분을 갖다가 밀어내기 위해서 또는 유입이 되지 않도록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질소 봉입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예, 흡착제 방식을 채택하고요. 흡착제액은 수분이 들어왔을 때 흡수해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게 흡착제가 되는 거고, 질소 봉입 방식은 내부의 압력을 높게 해서 수분이 들어오는 걸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열화 방지 방법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밀봉 방식, 흡착제 방식, 컨서베이터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수소 봉입 방식인데, 수소가 아니고 질소 봉입 방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높게 해서 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버리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수소가 답이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크 방전 시, 변압기에서 아크 방전 시 그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가 수소가스입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분을 밀어내는 질소 봉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며 수소가 답이 되려면
아크 방전 시 그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는 수소가스가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인데 48번 문제는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 단락비가 네, 그렇습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단락비가 큰 기계를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철극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철극기. 또는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냈어? 예, 돌극기, 예, 수차발전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는 특징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증진된다고 그랬죠. 안정도가 증진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고요. 이제 손실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전압 변동률이 작다. 임피던스가 작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커지겠죠.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효율이 나쁘다. 얘는 이제 철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손실 중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게 철손이니까 철극기라는 건 철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철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나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하나의 단점이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겠죠. 철이 많은 대신에 동성 부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동기 임피던스는 작아지면서 예, 손실이 줄어들고 용량 커지고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고 안정도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신다 그러면 1번, 3번, 4번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2번에 보시면 동기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크게 하면 안정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5번째에서 얘기해드렸던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만 안정도가 올라가고 단락비가 커지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요 5가지 정도 체크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답으로 이제 출제되는 거죠. 특징에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무조건 작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9번으로 넘어갈 것인데 유도기가 나왔네요. 동기 속도가 나왔고 삼상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동기 속도 얘기가 될 것인데 동기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P분의 120F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단위는 이제 RPM이 될 것인데 동기기에서 나오는 동기 속도, 발전기 회전수가 될 것인데 이 동기 속도가 동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도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유도기는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 슬립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NS분의 NS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역시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9번의 문제 형태처럼 유도기가 주어지고 그때의 동기 속도의 관계식을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유도기와 동기가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기동시킬 수 있으니까 동기전동기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동기속도에서 물어본 건데 뭘 물어봤냐면은 동기속도는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예, 극수는 반비례, 주파수는 비례. 답은 몇 번? 예, 비례한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로 갔을 때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원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냐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은 잘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우리 뭐 기사도 제가 지난 정도에 다 1, 2, 3회를 다 풀이를 해드렸는데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파트가 1회
2회, 3회 연장 출제가 됐어요. 기사에서도. 그래서 지금 산업기사에서도 1회 문제풀이에 또 50번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예, 잘 출제가 되고 있네요. 예, 과거부터 이제 뭐 잘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특히 작년 2016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분께서 전기자 반작용 파트를 예,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예, 한이. 그래서 여기에 무지하게 이제 쏟아 부으셨네요. 예.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가 흘러가면서 발생되는 건데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였죠. 뭐 이미 앞에서도 다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니까 주자속을 다른 말로 우리 계자에서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계자극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계자극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계자극에서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계자자속에 또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뭐 미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데 일단 답을 먼저 찾는다 그러면 3번이 되겠죠.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3번이 답일 거고요. 첫 번째에서 이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쪽에 이제 그 자속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편자작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편자작용에 의해서 뭐가 이동되는 거죠? 중성축이 이동이 되겠죠. 중성축이 이동이 되면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시키는데 방향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무슨 방향이냐 그러면 회전 방향 되겠고 전동기는 무슨 방향입니까? 라고 하면 회전 반대 방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주자속이 감소가 된다. 즉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면 뭐가 감소해요? 기전력이 감소하고 발전기의 출력 또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성축이 이동이 되는 순간 편자작용에서 중성축이 이동되는 순간 도체와 도체 사이에서 불꽃 섬락, 아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꽃 섬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류를 하게 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파형값이 찌그러지는 뭐 부족 정류라든지 과정류라든지 이런 형태의 정류값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절대. 예, 불꽃 섬락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방지법이 있는데 요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방지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 보상원선. 그렇습니다. 보상원선이 있었고 이때 이 보상원선은 어떻게 감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오른나서 법칙에 의한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자 원선의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감아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니까 짧게 정반대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이제 보극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뭐냐 그러면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정류 역할이라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또 저항 정류가 있었는데 걔는 탄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극 설치는 전압 정류, 보상원선은 정반대. 둘 중에 효과적인 방지법은 보상원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정리해서 51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 51번 문제가 또 오랜만에 출제가 됐네요. 예, 3단자 사이스터가 아닌 거. 이런 문제가 이제 물론 과거서부터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어김없이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단자가 아닌 거 물어보면 SCS인데요. SCS. 자, 51번의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SCR은 단방향 3단자고요. 단방향 3단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있는 단방향 3단자 소자가 되겠습니다. 뭐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문제 조건에 뭐 방향성하고 극수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 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가 GTO입니다. 요게 게이트 턴 오프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단방향 3단자. 그 다음에 이 가장 높은 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가 누구냐면 역시 GTO입니다. 다 시험 문제에 있는 거고요. SCS는 단방향은 단방향인데 얘는 4단자입니다. 4단자. 그 다음에 트라이액. 트라이액은 우리 쌍방향, 뭐 양방향, 3단자 소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쌍방향이 되는 놈들이 약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뒤에 AC로 끝나죠. 우리 교류는 정역이 있으니까 방향이 쌍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쉽게 암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인데 52번 문제는 우리 아까 슬립과 2차 저항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최대 토크, 바로 비례추이와 관계가 있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2차 저항에 비례해서 슬립이 변할 것이고요. 슬립과 2차 저항의 2배 똑같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 속도 제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적용이 된다. 2차 저항법 속도 제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례추이와 관계가 있는 전동기는 4번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그러면 2차 저항이 2배가 커지면 슬립은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최대 토크는 몇 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예,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볼 건데 53번은 200kV 단상 변압기가 있고 철선이 1.6kW, 그 다음에 동선, 전부하 동선이 2.5kW고요. 변압기 용률이 0.8일 때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효율의 기본식은 뭐가 될 거냐?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전동계율 공식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직류기에서 하는 얘기고요.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똑같은데 공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문자로 바꿔보자 그러면 출력은 P, 손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철선과 동선이 들어갑니다. 예, 공식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있으면 단위를 맞춰주고요. 단위가 다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n분의 1 부하 조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출력 n분의 1. 철선은 고정선이니까 변함이 없고 동선은 i제곱 r이니까 전류의 제곱 n분의 1 제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실 것 같아요. 또 V결선이 나왔다 그러면 한대 용량이 루스3배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지금 53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됐네요. 왜 그러면 단위를 보니까 일단 kVA하고 킬로와트가 있고 역률이 주어졌죠. 그러면 kVA는 피상분이니까 피상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상전력은 하나, 유효전력은 값이 2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를 바꿔주는 게 낫겠죠. 2개를 바꿔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출력을 바꿔주는데 피상전력이 200kV 곱하기 역률 VI 코사인 세타니까 역률까지 적용을 해주면 킬로와트로 단위 환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0.8을 곱할 거고요. 역시나 밑에 분모에도 출력 200 곱하기 0.8 역률을 적용해서 유효전력으로 바꿔주시고 철선과 동선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철선은 1.6, 동선은 전부하 동선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손실이에요. 2.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 나오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9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4번 넘어갈 거고요. 54번을 보시면 60Hz 4극 자 주파수하고 극수가 주어졌는데 유도기에서 무조건입니다. 유도기에서 극수와 주파수가 주어지면 동기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출제자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베풀지 않기 때문에 구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립을 줬고요. 회전수를 물어봤죠. 자, 54번에 그러면 생각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고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되겠죠. 1-s의 ns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개의 속도가 ns라고 하고요. 회전자의 속도가 n, 즉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인데 자개의 힘을 이용해서 원판을 돌려준다, 전동기를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개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s를 구해야 되니까 ns는 뭐야? p분의 120f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극수 p는 몇 극짜리 줬어요? 4극. 그렇습니다. 120에 주파수는 60, 따라서 1800rpm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기 속도가 자개의 속도가 1800이니까 회전자의 속도는 당연히 1800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데 보기를 보니까 다 1800보다 작아요. 그래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구해줘야 되는데 1-s의 ns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슬립은 아까 몇 프로? 4%, 0.04. 여기에다가 동기속도 구한 거 180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1728rpm 하고 나옵니다. 이 숫자도 사실은 과거 오래전부터 나오는 숫자입니다. 1728A rpm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회전수 물어보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도기에서 1728rpm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류 직권 전동기 에서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식을 물어봤는데 직권 전동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토크하고 전류, 그 다음에 회전수의 관계식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직권 전동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작아지면 토크는 커지는 거고요. 회전수가 빨라지면 토크는 작아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 또는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수험자분들이 남자 여자 보통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실 건데 우리 1단하고 5단이 있잖아요. 예, 기어의 레버가. 그래서 1단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는 작고 느리고요. 토크는 커지죠. 예. 5단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토크는 작은 값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수하고 토크는 제곱의 반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회전수가 느릴 때 토크는 엄청난 힘, 토크 회전력을 발생하니까 직권 전동기는 특히나 어디에 사용됩니까? 물어보면 전차용이나 기중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센 놈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격 전압의 무여자 상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여자가 아니라 무부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동기는 벨트를 걸고 운전이 되는데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보면 될 거고요. 전동기의 입장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할 때 벨트는 전동기 입장에선 부하 상태가 될 것이고 얘가 벨트가 만약에 벗겨졌다 그러면 무부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수는 더욱더 증가가 될 거고 위험 속도인 상태로서 회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부하가 된다는 얘기는 수식적으로 한번 따져봐도 위험 속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위험 속도가 됩니까? 라고 하면 회전수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N은 K의 파이분의 2가 될 건데 무부하 상태라는 건 부하 전류가 0이 될 거고 부하 전류가 0이 되면 계자 전류, 즉 계자 전류도 0,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도 0, 자속 파이도 0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권에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모두 일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0분의 1이니까 회전수는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래서 위험 속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가 위험 속도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정격 전압의 무부하 상태.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예. 여기 지금 공식을 물어봤는데
비례식 또는 반비례식, 비례식을 써서 계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몇 대, 몇은 몇 대, 몇 해가지고 대각 곱하기 한 다음에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시는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6번 가겠습니다. 56번은 변압계 전부하 동선이 270W, 철선이 120W일 때 최고 효율로 운전하는 전력은 전격 전력이 약 몇 %입니까? 물어봤는데 요거는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n분의 1부하시의 효율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 PC분의 PI, 동선분의 철선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값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동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70. 철선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20. 지금 요거 곱하기 100 하면 66.7% 나오는데 역시나 뭐 이 숫자도 대표적인 하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기출문제에 똑같이 있는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답이 1번 되겠고요. 56번에. 그 다음에 이제 57번을 볼 건데 단상반파 정류회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정류회로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단상반파와 단상전파 얘기가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단상반파라고 했고요. 직류전압이 150V를 얻는데요. 그때 최대역 전압 물어봤죠.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약 몇 볼트 이상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물어봤고 정류회로 및 변압계 전압강은 무시한대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단상전파라고 했죠. 단상전파. 단상 반파와 단상 전파가 대표적인데 반파는 다이오드가 기본적으로 하나, 전파는 2개 이상, 브릿지회로도 4개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ED는 0.9의 2, 2배니까요. 반파는 0.45니까 2배면 0.9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또 하나 PIV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역으로 흘렀을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인데 2배니까 2 루트 2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반파하면 2를 빼면 되는 겁니다. 2배니까 2배를 빼면 루트 2의 2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전파니까 2배를 해서 2 루트 2의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직류전압을 줬으니까 이 값을 구해서 집어넣고 2 루트 2를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항하면 2는 0.9분의 1인데 1D가 얼마냐 그러면 15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지금 제가 요게 문제를 좀 잘못 읽었는데 전파가 아니라 반파네요. 반파입니다. 그러면 전파를 다 설명한 거죠. 설명했으니까 반파를 설명하면 되겠네. 일부러 제가 전파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반파를 다시 갑니다.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전파는. ED는 얼마야? 그렇습니다. 절반이니까 0.45의 2가 될 거고요. PIV는 루트 2의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0.45분의 1이 1D는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누르면 333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2의 333. 그러면 답이 471V가 나옵니다. 대략 471V.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고요. 57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58번으로 들어가는데, 이 58번 문제는 동기전동계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계 자기동법,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좌권선에 고전압이 유도가 돼요. 기동 시에. 그래서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저항을 이용해서 단락을 시켜놓고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 하고 물어보면 그 고전압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권선을 단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라고 써놓고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전압이 유도 방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번으로 가는데 59번 문제는
직류 발전기 중 모부할 때보다 부하가 증가한대요. 네, 부하가 증가할 때 이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발전기 물어봤는데 부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네, 두 가지의 발전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전압 변동률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공식이 Vn분의 V0 Vn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발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V0가 클 때가 될 것이고 0이 나올 때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렇습니다. Vn이 더 큰 조건이야. V0보다. 그럼 Vn이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일단 플러스는 누가 있냐면 분권, 타여자, 차동복권이 들어갈 거고요. 0이 되는 거는 평복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론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발전기, 평복권이고요. 얘가 이제 큰 놈은 누구냐면 직권하고 복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칙칙폭폭 이렇게 암기를 했던 거야. 칙칙폭폭. 예, 유치하지만 맞춰야 되니까 시험 응시자분들은 맞춰야 되니까 맞추면은 행복한 거고요. 예, 틀리면은 쪽팔린 거니까 예, 이렇게 외우세요. 칙칙폭폭 과복권.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즉 직권은 전류가 일정하니까 부하를 걸면 부하 전류가 증가할 거고요. 그때 전압 또한 자속이 올라가면서 전압 또한 상승이 되는 예, 마이너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발전기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예, 과복권이 있죠. 예,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예, 직권, 복권, 과복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압이 상승하는 거 예, 누구냐면 과복권 발전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상대적으로 직권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요 문제가 좀 뭐 직권, 복권, 과복권 헷갈릴 수 있는데 과복권이 전압 상승이 더 이제 일어나는 발전기다 보니까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복권 발전기에서 우리 외분권, 내분권 또 이렇게 종류가 파생되는 부분에서 과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0번을 볼 건데 60번은 아주 또 시험에 우리 잘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파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교류 발전기라고 했는데 삼상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동기기 자체가 교류기거든. 그래서 기전력에 대하여 2분의 파이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라고 했고요. 왼쪽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이제 기전력 부분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전동기 부분인데 전동기는 단자 전압 부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위아래 이 축은 전류축입니다. 전류축입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는 감자작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무슨 작용이 발생하냐면 증자작용이 발생합니다. 자속이 증가한다 그 얘기죠. 이 증자작용을 우리 다른 말로 자화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자작용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자속이 감소할 때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할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점을 찍고요. 예, 전류가 앞선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서 증자가 다 전류가 뒤진다 그러면 예, 반대 방향으로 가서 위쪽에 감자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90도 2분의 파이는 90도인데 90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 90도니까요. 예, 무조건 다 90도야. 자, 그래서 뒤진 전류가 중요하겠습니다. 뒤졌으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회전 방향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감자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했는데 전동기도 한번 볼까요? 전동기가 나오면은 동기전동기, 교류전동기인데 오른쪽에 점을 찍고요. 전류가 앞서 있다 그러면 위쪽, 같은 방향의 감자, 전류가 뒤진다 그러면 반대 방향의 증자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요 그림만 알고 있다면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41번부터 60번까지 우리 산업기사 2016년도 1회 문제 풀이를 해드렸는데 뭐 보면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역시나 뭐 출제가 된 거고요. 뭐 새로운 유형이나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된 1회 문제였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2회 또 문제풀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